내가 아는 삶은 편안하고 일상적이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의 직장인으로, 퇴근 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았다. 내 세상은 나의 소중한 두 딸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웃음은 내 삶의 즐거움이었고, 우리 집을 영화 속 화목한 집처럼 만들어주는 사운드 트랙이었다. 아내는 묵묵히 가정을 위해서 집안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단순하디 단순한 삶에 복잡한 희로애락을 슬기롭게 함께 나누었다. 우리 가족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삶은 사랑과 단수로움으로 풍요로웠다. 하지만 인생이 흔히 그렇듯 우리의 이야기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걱정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새로운 식구에 대한 기쁨이 더 커져갔고, 나도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면 될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임신 6개월째, 아내,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큰 병원을 가볼 것을 권유했다. 자궁이 너무 많이 열렸다는 것이다. 자궁이 조기에 열리면서 유산 직전까지 갔다. 방문했던 대학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나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소문 끝에 동탄에 위치한 병원으로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응급수술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는 절대적 안정이 필요했다. 침대에 누워 남은 임신 기간 동안 나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나는 간병인, 양육자가 되어야 했고, 회사에는 야속하게 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아 나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두 딸은 왜 어머니가 예전처럼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이 시기 금전적인 피해도 감정적인 피해만큼이나 심각해졌다. 수입이 없으니 그동안의 저축은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르게 줄어들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르게 은행 잔고가 줄어들어갔다.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경 속에서 태어난 아들은 회복력과 사랑의 증거로 이 세상에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의 첫 외침은 단지 생명의 표시가 아니었고 우리 가족이 직면한 시련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나는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았지만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아버지로서 엄청난 기쁨과 압도적인 불확실성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과 반비례하여 경제적 위기는 심각해져 갔다. 새로운 현실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인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2번이나 면접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고 나의 희망은 봄바람 연처럼 솟아올랐다. 그러나 연거푸 2번, 그 희망은 상산조각이 났고 최종 탈락은 나의 심장에 직격탄처럼 꽂혔고 그 불안과 불확실성의 폭풍에 두려움을 느끼고 나는 무너져 내렸다. 가장의 무게가 나를 끝도 없는 어두운 바다 밑으로 한없이 끌어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절망도 사치였고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을 시도했다. 비록 성과는 미미했으나 나는 이러한 활동 속에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나는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하게 하였고 마침내 지금의 회사에 다시 최종 합격을 하여 다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내가 느꼈던 경제적인 공포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꿨다. 나는 좀 더 내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인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고, 더 이상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나는 반지하 빌라에서 여름에는 곰팡이와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이기며 가난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았지만 나의 잠재의식에는 아직도 지독한 가난의 인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나를 바꾸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나는 나의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했고 이런 지독한 경험은 단순히 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심적으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족을 가난이라는 지독한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다. 당장 매일 습관처럼 사 마시던 커피를 끊고 핸드폰에 온갖 웹테크 어플을 설치해서 10원이라도 벌려고 노력을 했다. 나의 연봉과 상관없이 나의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작은 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작은 동전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금융 요새가 된다고 믿었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공부하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 노력했다. 딸 2명, 아들 1명인 40대 가장이었지만 늦은 시기는 없었다. 오히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로서 더욱 용기와 힘을 얻었다. 잠을 줄여가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매일의 최선을 다했다. 가장 먼저 회사에 출근했고 항상 제일 늦게 회사에서 퇴근을 했다. 그렇게 묵묵히 1년을 일했다. 주말 근무, 휴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입사 후 처음으로 월차도 다 못 쓸 정도로 미친 듯이 일을 했다. 그래서 월급에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매일매일은 부지런한 절약을 했으며 당장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의 소비를 줄여나갔다. 다이어트를 핑계로 내가 쓰는 식비를 줄였고 올 한 해 나는 나를 위한 옷을 한 벌도 구매하지 않았다. 이러한 희생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되었다. 나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고 내가 세운 목표는 제피 1000주를 모으는 것이었다. 제피 1000주를 모으면 매달 일정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나는 23년 12월 23일 새벽 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목표 달성의 상징이자 나의 의지이자 올해 나의 노력의 산물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내가 꿈꾸는 안전한 소득을 배당금을 통해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다. 설사 내가 일을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 가족은 가난의 늪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목표로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나의 희생을 감내하고 인내할 것이다. 나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바로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나와 같이 그들은 오늘도 가족을 위해 새벽처럼 일어나 전쟁 같은 일터를 향한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우리 아버지는 모두 승리자이고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아버지의 이러한 노력은 가족의 눈에는 너무나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박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족의 이름 없는 영혼이자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확고히 지키는 수호자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한다. 당신의 위대함은 거창한 몸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 결심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행동에 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당신은 가장 든든한 기둥이자 가족의 희망이자 자녀의 꿈을 서포트하는 지원자이다. 오늘만큼은 그렇게 살아온 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로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당신을 위해 축하를 하고 싶다.